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의 회담에선 한미 동맹을 비롯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되 이런 것이 전부 미국과 잘 조율을 해서 우리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의 현대화는 타이완 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담긴 표현입니다. 특히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억제 임무에 국한됐던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인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주한미군이 타이완 해협을 비롯한 영내 분쟁에 투입될 경우 대북 대응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자칫 중국에 대한 견제로도 비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문구가 포함됐지만 외교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개적인 언급을 꺼려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된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국방비 증액 논의도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제가 들고 온 이슈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자기 할 얘기도 하고 동맹 현대화에 있어 미국 측이 방점을 두는 건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에 그 논의까지 들어가진 못했다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언급은 이례적인데 주한미군이 미중 사이 분쟁에 투입될 경우 우리도 미중 사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국자도 발언 취지에 대해 미국이 왜 그러는지, 즉 미국에서 왜 전략적 유연성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또 우리한테는 문제거든요. 한반도가 이제 발진 기지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중간선 이런 부분을 좀 찾아.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라는 요구에 대해선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상 이슈가 마무리된 만큼 미국이 동맹 현대화